오늘 못 가는 시간을 갖기 전에 이거 제가 요즘 정신이 없네요. 낮에 좀 개인적으로 일을 보느냐고 정신이 없이 방송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방송 준비 과정에 몇 개 기사가 좀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썸네일 제목으로도 나갔던 건데 중요한 문제여서 이거 시간이 없어갖고 못 가는 건 내일 해야 될 수도 있네. 이 얘기만 해줘도 지금 시간이 이미 12시라 10분 정도만 요 얘기를 하고 조국 가는 건 뭐 내일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밤에 조 가는 시간은 내일 밤으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기 2년 단축 개헌 추진 개헌연대가 출범을 했습니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서해민주당 의원 30여 명은 오늘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단축 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이 12명이니까요. 조국혁신당 12명이 아니고 6명이었어요. 처음에 출범할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과 나머지 당 의원들이 한 절반 정도 해서 지금 임기 단축 헌법 개정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다라고 표현을 잘 정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하는, 해고하는, 해임하는 그런 국민투표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한 절반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국민은 그 권력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것이 국민 주권의 원칙이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공천 개입을 자인하고 묵인하는 오만함을 보였다. 대통령의 이거 뭐 스스로 이제 자백을 한 거예요, 어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윤 대통령의 헌법 유린과 위법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이제 개헌을 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안 묻는 건 아니다. 임기 단축을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임기는 임기대로 단축하고, 법적 책임은 법적 책임대로 묻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단축을 하겠다. 2년 단축을 하겠다. 지금 이런 주장인 거죠. 그래서 내년 5월 9일까지 윤석열 임기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그러면은 올해 안에 발의를 해서 국민투표를 하고 대선까지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아이디어대로 간다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올 연말에는 개헌안이 통과가 돼야 돼. 그리고 국민투표를 빨리 진행을 해야죠. 1, 2월 안에 이제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민투표를 해본 지는 오래됐긴 했지만은, 찬반을 묻는 투표가 진행되니까 투표 절차나 과정이 그닥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댓글 종종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탄핵을 하는 거, 개헌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냐, 탄핵을 하는 게 빠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탄핵이 설령 연말 안에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헌법재판소가 또 심의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나 돼야 결정이 나요. 게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랬는데 인수위를 못 만들고 바로 취임을 해야 돼. 탄핵이 돼버리면은. 그래서 충분히 집권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한다고 해서 탄핵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이거는 가짜 뉴스예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빠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탄핵을 한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12월 안에 탄핵을 한다고 해도 내년 5월 9일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요. 그래서 개헌과 탄핵, 그렇다고 또 개헌이 탄핵보다 더 빠르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개헌을 하나 탄핵을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헌은 더 빨리 당길 수는 있어요. 개헌을 하나 탄핵을 하나 기간은 윤석열이 대통령 직위에 있는 기간은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탄핵을 하면은 더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개헌을 하면 더 오래 걸린다. 이거는 좀 사실과 다르다. 그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오해는 개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자꾸 내각제로 약 파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모양이야. 내각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도 개헌 찬성입니다.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찬성한다는 얘기를 지난 1기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중임제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해. 근데 이게 여야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개헌이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야당 중에 내각제로 개헌하자라고 주장하는 당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각제로 갈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내각제로 안 가겠지.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이 뭐 내각제로 가기 위한 내각제로 가기 위한 무슨 뭐 음모다. 뭐 이런 주장하는 거는 완전히 개소리예요. 그런 사람 방송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유권자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각제 얘기는 아무 곳에서 나오지 않아. 지금 롯봉기에서만 나와요. 롯봉기에서만. 딴 데서는 아무 데서도 안 나와. 그래서 임기 단축하고 그죠? 임기 단축만 개헌하면 안 되지. 이 기회에 그냥 대통령 파면 개헌만 하자고 그러는데 그거는 탄핵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임제 개헌까지 가야 된다. 그 대통령 중임제로 간다.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고 대통령 중임제로 간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개헌 사항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 결선 투표제 도입 이게 좀 거론될 수도 있어요. 결선 투표제 도입이 거론될 수도 있다. 예, 이거는 뭐 정치권에서 잘 뭐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될 문제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시민사회 원로분들이 제안을 해주신 건데 상당히 타당한 제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탄핵을 당장 해야 되고 했으면 좋겠고 예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자 국민의힘에서 금배지 8개가 이쪽으로 안 넘어오면은 탄핵이 안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 트라우마가 있어. 자 박근혜를 국민의힘이 탄핵한 거예요. 보수 세력이 탄핵을 한 거야 박근혜를. 민주당도 탄핵에 동참을 했지만 보수 세력이 탄핵에 동의를 안 했으면 탄핵이 안 된 거예요 당시에. 그런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탄핵이 된다라면은 그거는 국민의힘이 탄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수 유권자들한테 볼 낯이 없어. 그리고 배신자로 찍혀서 유승민 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특히 이번 기자회견까지 보면서 야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가 이제 쭉쭉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공감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지금은 상당히 늘어났을 거라고 봐요. 8개 이상은 이미 됐을 거라고 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에도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 영원히 대통령을 못하는 거죠. 정치를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두려움이라는 거야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 이게 어찌 보면 조삼모사처럼 보일 또 있을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게 좀 영예로운 퇴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겁니다. 탄핵보다는 개헌이 모양이 좀 덜 빠지잖아. 예? 탄핵보다는 개헌이 그나마 모양이 덜 빠지잖아요. 자기들이 뭔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래 우리가 이제 대통령 단임제 5년 단임제가 한계에 왔고 5년 단임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 중임제로 가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도 못 이기는 척하고 그죠? 아 그래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제도를 잘 개선하면 좋지 않겠어? 이러면서 어물쩍 넘어가자라는 게 개헌론입니다. 이철우님 변희재 씨 말대로 태블릿 조작 공론화로 박근혜 앞장서서 국민의힘 분당시키는 게 더 명분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 아니 태블릿 PC 의혹이 근데 박근혜가 그리고 저는 그 얘기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철우님이 아마 변희재 대표가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한 것 같은데
뭐가 맞지 않냐면은 박근혜는 이미 윤석열하고 딜을 했어요. 지난 총선 때 1+1 공천 받았잖아. 유영아 꽂아줬잖아요, 윤석열이. 그 윤석열이 박근혜 3번 만났나요? 그럼 한동훈도 쫓아가서 만나고? 박근혜는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에요. 자기 지지자들을 배신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야. 가장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박근혜가 윤석열이를 들이받는다고요? 자기도 죽는데. 그리고 총선 전에 그 1+1 금배지 2개 받고, 예? 금배지 2개 받고 박근혜는 다 묻고 가기로 한 거예요, 이미. 그 박근혜가 안 움직이는데, 변희 대표 얘기대로 박근혜가 움직여주면이야 분열이 돼서 탄핵을 갈 수도 있겠지. 근데 박근혜는 이미 윤석열이랑 손을 잡았다니까?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바꿔요? 안 바뀌지. 이미 한 배를 탔다라는 거야. 이미 또 범죄 공동체인 거예요. 윤석열과 박근혜는 범죄 공동체가 된 거야.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쉽진 않다고 봅니다. 뭐 저는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지만은 쉽지는 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 국민의힘을 설득해갖고 탄핵으로 끌어들이는 게 쉽지만은 않다. 안 될 건 아니지만 쉽지만은 않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퇴로를 열어주자. 국민의힘 애들에게 퇴로를 좀 열어주자는 거예요. 개헌이라는 명분을 지어줘서 좀 모양 안 빠지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자는 게 저는 임기단축 개헌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실효성이 있다. 임기단축 개헌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예. 그 탄핵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탄핵은 탄핵대로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발의를 하겠다니까 탄핵은 탄핵대로 가라. 하지만 한 축에서는 임기단축 개헌을 밀고 나가자. 이거고요. 자, 우리가 당장 윤석열만 탄핵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자,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끝냈어요. 박근혜를 탄핵을 했어.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촛불 정부라고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밀고 나갈 것이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일개 검찰총장한테 질질 끌려다니다가 아무런 개혁도 못하고 언론 개혁도 못하고 검찰 개혁도 못하고 개혁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5년 시간 보내다가 결국 정권 뺏기는 사태까지 갔다라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 윤석열이나 박근혜나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만으로 국민 주권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촛불 들고 윤석열 쫓아냈다고 해서 촛불혁명이 성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촛불 들고 박근혜 탄핵을 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촛불혁명은 1차 촛불혁명은 실패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정권을 뺏겼잖아. 개혁이 좌초됐고 대한민국이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촛불혁명은 윤석열 탄핵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개혁할 수 있을 때까지 대한민국을 구조적으로 재편을 해야 된다. 진짜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이번 2차 촛불혁명 과정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87년 체제, 87년 6월 항쟁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87년 체제가 결국 대통령, 그죠?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한계에 봉착한 거예요. 87년 제도로는, 87년 제도로는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야. 사실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번만큼은 우리가 더 진일보한 촛불혁명을 성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탄핵에서 끝나지 말고 저는 개헌까지 밀고 나가서 87년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제. 87년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제7공화국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제7공화국은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 내각제 개소리입니다.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5년 한 번 하고 끝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임기를 늘려야지. 임기를 늘려서 적어도 2번은, 그죠? 한 8년 정도는, 저는 10년, 20년 했으면 좋겠는데, 이재명이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5년 만에 개혁을 완성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의 뒤를 이어서 이재명이 8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해요? 뭐 김용민이 하건, 뭐 김민석 의원이 동갑이니까 김민석 의원이 해도 돼. 8년 뒤에. 이재명 8년, 김민석 8년. 한 16년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된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개헌 문제 가지고 혼돈이 오시는 분인데, 이거 꼭 먹고 알 먹고다, 이번에. 응? 탄핵을 해도 좋지만은, 이 기회에 개헌까지 나가가지고, 이재명 8년짜리 대통령 만들자. 이 연사, 정말 목 놓아 외칩니다. 여러분. 이재명을 5년 써먹고 끝낼 것이냐? 네? 4년 중임제로 가서 8년 써먹을 것이냐? 그리고 그 8년 동안 김민석, 뭐 김민석이 됐건, 제가 김민석을 확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김민석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김민석이 됐건, 송영길이 됐건, 뭐 김용민이 됐건, 그 김용민은 돼지 김용민 아니에요. 예, 뭐 한준호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8년 동안 제2의 이재명을 키워서 또 8년 써먹고, 예? 또 8년 동안 제3의 이재명을 키워서 또 8년 써먹고, 38에 24, 딱 24년만 한번 해보자. 그 정도면 좀 개혁이 되지 않겠나, 제가, 대한민국이. 그래서 저도 딱 24년만 방송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24년 딱 하면은 제가 만회를 채울 것 같아요. 독설 라이트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예, 탄핵보다는 개헌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예, 많이 높은 건 아니에요. 예, 조금 더 높고, 또 하나는 꼭 먹고 알 먹자. 이 기회에 이재명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자. 이재명이 5년을 넘어서 8년. 뭐 나중에 또 봐서 분위기 봐가지고 또 개헌할 수도 있고, 그죠? 종신 대통령을 하든지. 자,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요. 이 얘기는 제가 언급이 나올 때마다, 예, 계속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상이 됩니다. 또 많은 댓글이 달릴 것이라고. 예, 내각제는 반대예요. 중임제는 그냥 싫어요. 뭐 이런 댓글은 달아주지 마세요. 반대를 하시는 건 좋은데 뭐라고 좀 써. 그리고 내각제는 아니라고 제가 수백 번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각제 얘기는 높봉기 가서 하세요. 여기는 내각제 안 껴줘요. 자, 오늘 너무 길게 했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내일은 또 국민대회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생계 때문에 직접 참석은 못하는데 여러분들 멀리서나마 응원하겠고요. 예, 조만간에 저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진짜 어떻게 좀 하루 빼서라도, 예, 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예, 저는 내일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